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인물 한 명 한 명도 집중을 해서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단연 한동훈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은 근데 시도지사들 모이는 자리에는 왜 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국무위원들 장관들도 다 참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산 엑스포 실사단에 대해서 거국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관련 장관들 그다음에 관련 시도단체장들이 다 왔던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말 그 박수영 의원 말대로 셀럽은 셀럽인 것 같은 게 최근에는요 한동훈 장관을 주인공으로 한 웹툰 패러디물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간 한동훈. 이걸 본 한동훈 장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봤는데요.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저는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부족하다? 아, 이걸 부족한 거죠. 아, 나 목마르다? 목마른 거죠. 왜 그렇게 도어 보세요? 스태핑 대통령이 중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도어 스태핑이 시작됐습니다. 보통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됐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날의 워딩이 돼서 뉴스가 되죠. 반박이 벌어지면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답변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의 관심을 더 끌게 되니까 계속 이게 제가 보기엔 증폭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이 조금씩 더 거칠어져서 이제는 라디오에 가서 나 씹지 말란 말까지 지금 하는 상황까지 되는데 글쎄요. 국무위원 하시기에는 너무 이 틀이 답답해 보이시네요. 역대 장관이 이런 장관이 없었잖아요. 무슨 웹툰이 제작돼서 돌거나 뭐 이런 장관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내지는 뭐 일종의 대표적인 셀럽이 된 게 반영된 웹툰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총선 지금 1년 앞둔 시점에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 되다 보니까 요새 이제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송파병. 아니 진짜. 지난주에 김근식 교수님은 심장이 쫄깃쫄깃하셨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송파 가벼우네, 뭐 의뢰 보이네 이런 풍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게 어느 방송에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예. 기사화가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마이크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오늘도 송파병으로 이사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사 계획은 없으신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네,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부터 마음고생했던 김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이 가슴을 쓸어내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정리가 잘 됐다는 생각이 아니 그럼 들고. 나오신 김에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한동훈 장관하고 송파병에서 붙는다 만약 네. 붙는다 이길 자신 있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경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고요. 예. 강남이나 서초나 영남처럼 그냥 후보만 되면 되는 안정적인 지역이 아니라 중도가 움직여야 되는 자, 이길 수 그럼 있는. 한동훈 장관이 중도층하고 사이가 멀다라는 걸 당연하죠. 말씀하셔도 돼요? 당연히 놀죠. 한동훈 나와라 송파병 땡큐. 그럼요. 아니 경선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송파병에서 우리 당이 못 이긴다니까요. 경선 룰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룰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나와라 우리 지역으로 와라 그러면 땡큐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김남국 의원. 예. 아니 만약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 지역구로 나온다 이래도 땡큐예요? 그러면 전 땡큐입니다. 진짜 나와주세요. 지역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와도 저는 걱정 없습니다. 상해찬 제가 씨. 지도부로서 단원들의 한동훈 장관의 이모님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보다는. 내년 한동훈 장관이 거의 출마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전 안 할 것 같아요. 이분이 국회에서 물론 이제 야당을 상대로 한 거지만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국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00분의 1 따위는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핑하고 300분의 1 따위는 점핑하고 예. 총리가 되든지 아니면 뭐 서울시장을 나가든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저렇게 국무위원이 국회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 안 나올 것 같다?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한 표 거시는 예. 거예요? 김 소장님은요? 윤석열 정부가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각을 채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인물들 중에서 일부를 교체해야 되고 뭐 출마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 채워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내각에 좀 더 머무를 가능성도 저는 뭐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과 비슷한 비슷한 생각을. 저도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이 정치 지망생 프레임이 일단은 성공적으로 작동이 돼버린 거예요. 국무위원 한동훈에서 정치 후보자, 출마 애정자, 정치 지망생 한동훈으로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저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전략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국무위원 한동훈을 놓고 싸우기에는 굉장히 버겁거든요. 근데 너 그게 아니고 너는 정치. 정치하려는 사람이잖아. 너는 정치 지망생 아니야? 출마 애정자 아니야? 라고 끌어내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프레임이 뭐였냐면 너 쉬운 데 가긴 좀 그렇잖아. 모양새가 안 좋잖아. 모양 빠지잖아. 험지로 와, 험지로 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출마한다고 하면 험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미 여론상. 근데 그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검증이 안 된 장관이잖아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이 계략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먹혔고 아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출마를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후에 뚜껑 열어보도록 하고요. 김성회 소장의 판도라 선상반란의 주인공은 부울경이 될 거다의 한 줄 평? 부울경보다 더 앞장설 게 수도권이다. 거기가 더 급합니다. 수도권이. 절박해요. 김 교수님. 수도권이든 부울경이든 절박함을 가지고 당내 민심을 좀 쓴소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절박한 마음. 박 의원님.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해도 내가 한다. 감히 그런 걸 꿈꾸는 자들은 다 처형이다. 오늘 거친 단어를 많이 쓰시네요. 근데 이제 구 변호사 선배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시국에서는요 처형당했다 부활하는 쪽이 진짜 살아남을 겁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부활은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으면 그냥 죽어요. 처형 위기까지 갔다가 사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부활합니까?